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추가편 두 번째 편이 되겠고요. 주제는 비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활용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값어치가 오르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만약에 사람들이 일일이 연결될 필요 없이 어떤 기업이나 기관 같은 곳에서 우리 회사는 모든 건물 지점에서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주지 않아도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어도 블록체인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의료, 법률, 법조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해운, 물류, 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충분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의료, 법조, 해운, 물류, 에너지 같은 곳에서는 기록을 많이 하게 되고, 이 기록이 시간 단위로 돼야 되고 정확하게 돼야 되고 위변조 방지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의 공공장부 기술로 이 장부 또는 기록을 분산화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의료계 쪽의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를 가기도 하고 직접 진료를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국에서 병을 처방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약국에 가서 또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죠? 정보를 교환할 방법이 환자의 말밖에 없으니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깜빡 잊고 본인이 어떤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새로운 병원을 갔을 때는 그 새로운 병원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중복 처방, 중복 진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의료계에서 블록체인을 연결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의료기록이라고 부르겠죠? 의료기록 같은 것들을 모두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 연결된 의사, 병원, 그리고 각국에 연결된 많은 약국들이 한 명의 환자의 의료기록, 진료기록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료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의료기록에 정확하고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중복 처방,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어떤 의료적인 처방이나 수술, 진료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의 어떤 의료기록이 마음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암호화를 통한 정보 보호가 일어날 수 있고요. 위변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에서는 위변조를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능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의 환자 소유화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의료 기록은 보통 이제 병원 또는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이것들을 모두 연결해 놓으면 나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 내가 암호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이 병원에서 내 의료 기록을 보도록 요청을 했다, 이 블록체인 안에서. 그러면 내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A병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수락. 그리고 또 어떤 약국을 갔을 때 또 이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수락하면 내가 보면서 수락을 해줌으로써 여태는 중앙화 되어 있던 병원 또는 약국이겠죠,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기록을 이제 환자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의료계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했을 때 효과라고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해운 물류 쪽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볼 수 있죠. 해운, 우리가 멀리서 주문한 배달, 택배가 온다든지, 그리고 그게 집으로 오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기록을 보유하고 또 이들끼리 교환할 때도 실무를 해보면
뭐 서로의 그 형식에 맞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각자의 그 각 부문별 운송 기록이 공유가 되게 되고, 블록체인은 이제 시간별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게 좀 보호가 돼야 되는 택배물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면 이제 누가 받는지, 언제 받는지 이런 것들은 나한테만 조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기업에서도 뭐 기업이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들을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기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각 산업에 맞게 조절되면 충분히 더 좋은 장부의 분산화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록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기록물 또는 그 기록물을 관리하는 권한의 분산화가 일어나게 되고 탈중앙화라고 하죠. 그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순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은 형식으로 각 부문, 뭐 택배회사, 뭐 해운회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택배기사님,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순간까지 그 기록들이 모두 함께 관리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때 훨씬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 효율성이 정말 크게 극대화가 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변조 방지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별로 기록이 정확하게 딱딱딱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 뭐 허락해 준다면 열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의 신뢰성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란파동 같은 것도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산 계란이 어디서부터 언제 생산돼서 어디로 배달돼서 어떻게 내 손까지 들어오게 된 건지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이 보안이 잘 된다라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의 기능으로서 당연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추가편 두 번째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예제를 좀 많이 들려다가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진행해 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